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참수작전 기밀을 유출한 특수전 사령부 대위 결국 2심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후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특수전 사령부 13 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대위가 결국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 많은 형을 줬어야 하는데 징역 10년이라는 이 충격 결과 서울고등법원 4-3 형사부는 특수전 사령부 13 특수임무여단 소속 김모 대위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이 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위는 특전사 13 특수임무여단 소속 한 특수임무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텔레그램 아이디 보리스에게 포섭돼 그에게 참수작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군사 기밀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모두 5천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1심 재판부는 그가 기소된 주의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이와 같았으며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군사기밀을 넘긴 북한 공작원 보리스가 사용한 계좌가 북한과 관련됐다는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의해 적용되는데 같은 법 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뜻합니다. 법원의 논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김 대위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인물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즉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검찰은 보리스의 정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그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대위가 보리스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군사기밀은 군 합동 지휘 통제 체제,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국방망해 육군본부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사진과 보안 수칙, 13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참수작전 계획, 적 인물 장비 식별평가 등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입니다. 13 특수임무여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위해 지난 2017년에 13 공수 특전여단을 확대 개편한 부대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엄중한 경호를 받는 북한 핵심 수뇌부 제고는 707 특수임무단 등 다른 최종의 부대가 맞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은 현장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 육군 75 레인저 연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특수작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필요에 따라 북한 지도부 가운데 중요도가 다소 덜한 인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부대 또한 참수 작전 계획을 알고 숙지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부대 작전 계획에는 직간접적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대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대, 대대, 전투 세부 시행 규칙, 2급 비밀, 현행 작전 계획 5015에 포함된 부대 작전 계획 2급 비밀, 업무상 국방망을 통해 부대 간부로부터 받게 된 적 인물 장비 식별 평가 문건 등 군사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 인물 장비 식별 평가 문건은 쉽게 말해 북한 지도부가 누구이고 또 어떤 우선순위로 제거해야 하는지 정리한 핵심 중의 핵심 문건입니다. 1심 재판부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위원실에 제출한 판결문에서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시 타격과 제거 대상인 인물과 그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인물은 사진, 이름, 직책이 명시돼 있고 제거해야 할 우선순위가 번호로 부여되어 있으며 장비의 경우에는 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 배치된 장비의 이름과 성능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까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위 측은 북한 지도부 인물과 북한군 장비 등은 일반에도 알려진 사실이라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개된 자료의 내용이 문서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여단의 임무 대상과 순위,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라며 해당 문서는 여단의 임무 등이 적시돼 있고 이를 통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전평시 적으로부터 기만을 당하는 등 임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이해 이미 북한 지도부 및 북한군의 장비 등과 관련해 대중에 많은 자료가 공개돼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문건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별도로 첩보를 모아 분석, 평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단이 전시에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도 적시된 문건이기에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이 국군의 13 특수임무여단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받았고 전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점을 언급하며 장교로 임관하고 복무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보안 방첩 교육을 받았는데도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각 군사 자료는 여러가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과 관련된 자료로 범행으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위가 이러한 꾀임에 넘어간 이유는 다름 아닌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 대학 동기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는 위법이라 생각해 거절했지만 이듬해 9월에는 인터넷 불법 도박 탓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이듬해 범 관련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 군
장교들의 기강이 해이됐으면 여기도 수백 개의 댓글에서 10년이 뭐냐 무기징역을 때려라, 아예 국가보안법으로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